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카 뉴스 케어맨입니다. 10월 24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후부터 장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포지션 자체도 그닥 좋지는 않네요. 다음 주도 그닥 높은 쪽으로 포지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 이 부분도 상당히 또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려고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결과가 적정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제 뭐 실적 발표 나왔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뭐 조금 시간에 거래해서 12% 이상 상승하는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뭐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 또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 나오면 조금 반등이 왔는데요. 일단 나왔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바닥권은 좀 잡아줬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며칠 더 봐야 된다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시그널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것들 뉴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몇 천억대 단위로 들어와야지만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소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조금 더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는 관심을 좀 갖되 조금 기다려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LSL 얘기하고요. 엑시콘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또 종목에 대해서 새로 리포트 나온 것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항공우주는 수익 실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달성이 됐거든요. 일단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외국인 선물 포지션 한번 보시는 것처럼 그닥 포지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려와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방으로 흘러내리고 지금 공간도 좁죠. 이 부분이 또 상단과 하단이 높지 않습니다. 격차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음 주도 그러니까 어떻게 든 상당히 크게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추정해 보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날 수는 없으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예를 들면 상승장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달리는 종목 뭐 좀 달려나가는 그런 형국으로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은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2600 언더베이스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흑세 하방으로 더 열렸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는 게 2440인가요? 이 정도 보는 게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를 들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종목이 있다 생각하시면 좀 매수하면 다만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은 조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하고 518, 그러니까 51,800원이죠. 이때부터 전 체크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가격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오늘 딱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장이 좋고 그러길래 예,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는 대략 1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괜찮다. 이번 주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파에서 조금 윗단이죠. 익절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STX 엔진 같은 경우 어제 시초가에서 한 3%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익절 라인을 걸어놨고 매도를 걸어놨었는데 자동으로 매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STX 엔진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제외됐고요. 수익률도 뭐 미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야기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뭐 10% 정도는 좀 대주는 쪽이 돼야지 좀 저도 말씀드릴 때 좀 편안하긴 한데 어쨌든 한국항공우주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한국항공우주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또 방산주에 또 공백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마음 같은 거 LIG 넥슨,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렇게 두고 뭐 하나여로 이런 거 하시면 좋겠죠. 그런 것들 거래하시고 계신 분들은 계속 플레이 영역이고요. 그럼 보유자 영역이라서 수익 거래하시는 분들이 참 거래하기가 좀 어렵진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뭐 5대장이잖아요. 뭐 방산주 5대장 그러면 결국 뭐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LIG 넥슨 이렇게 보시고 좀 움직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계속 달리고 있고요. 자, 아무튼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3분기에
실적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 그죠? 제가 18,000원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18,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좀 좋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사실 조금 오늘 요즘 매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요. 예상치가. 가이던스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구간에 지금 우리가 진입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나 내년이나 당장 뭐 지금 나와 있는 방산주 분위기가 확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수주 내용이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제망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스템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방산주 중에 IT 기업이긴 한데요. 요건 사실은 다른 기업들과 같이 연계돼서 나가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 또 인력을 갖다 또 충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3분기는 조금 빠지는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것들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18,000원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낮은 쪽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씩 매수를 해줬다가 상승하는 구조가 생기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가볍게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너무 뭐 거래 안 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한국항공우주 정리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윙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 시스템 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유전 종목은 아니죠. 자,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이제 공공 매출 여러분들 좀 안면인식이라든지 또 지문인식 그 보안 통제 그러니까 출입이죠. 그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다 사용해야 되고 AI 기능까지 같이 접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는 무조건 슈프리마가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뭐 이런 분위기는 한 번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주 내용이 분명히 나올 때고요. 발주나 공공 관련된 발주는 분명히 4분기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타트 라인이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소폭이긴 한데 뭐 글쎄요. 좀 기다려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다 생각하고요. 유바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기관이고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까지는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양매도가 나오면 저는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고요. 지금 서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욕구가 충분하죠. 이 정도 와서 이 정도 왔으면 수익 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뭐 실적 발표까지 4분기 실적이 최고치니까 그나마 우리도 좀 가지고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다소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자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갈 만큼 가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홀드 의견하고 어쨌든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올 때 그때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요.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뭐 겨울철 들어서고 찬바람 돌지 않습니까? 찬바람 돌면 감성 코퍼레이션이다 제가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 시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젠도 어떤 진단시장하고 감성 코퍼레이션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사람들이 그 뭐 독감도 돌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한 번은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지금 눈치급밥이 상당히 좋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좀 경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아래쪽으로 가면 매수세가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진단시약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내용들을 시즌 그 가이던스 리포트 보면서 확인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확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탁 터져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언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자,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뭐 아직까지는 중국이 경기 부양하는 부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달리고 있는데 뭐 올라가서 잠깐 뭐 하루 이틀 쉬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일단 홀드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뭐 상당히 어쨌든 관심이 많이 가고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하루에 이 종목이 5% 이상 빠질 만한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쭉 빠지는 이런 시그널 같은 경우는요, 일정 부분 차익물이 나올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 번 정도 지금 더 중국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는 정리를 했습니다. 동시에 매수했다가 달리는 놈을 잡고 가는 게 낫죠. 그리고 현금을 다시 마련해 가지고 이 종목이 혹시라도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코리아프트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처음, 그러니까 5천 정확하게 하면 요 금액을 아예 그냥 제가 오픈해 처음으로 1차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양봉이 계속 끼고 있잖아요. 적당하게 이 시그널이 자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방이 크진 않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쪽 아래쪽 내려오면서 양봉 들어올 때마다 저는 잡아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평단 조절해야죠. 뭐 제가 이거 언제 또 위로 이렇게 바뀔지 그 부분은 뭐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하이브리드카가 안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 자체도 어때요? 예, 충분히 좀 들어왔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 틀에 의하면 여기보다 여기가 낮으니까 좀 더 깊게 빠지는 건 분명히 맞잖아.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거 빼놓고 나서 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222등표 하방으로 내려왔는데 이 회사가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현대기아차가 한 45% 정도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뭐 기성 완성차 부분에서 다른 것들은 판매량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이브리드카 모델이 좀 더 증대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쨌든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그 과정에선 현대차나 기아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진 않아요. 여러분들 가이던스 다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당장 주가가 팡팡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또 다시 충분히 또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고 있어서 설명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아래쪽은 뭐 좀 분할 매수해서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7만원 언더에서는 매수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일 연속 빠지고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 어딘가 쪽에서 이렇게 잡히겠지,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잡을 준비를 좀 하고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어쨌든 한 달 정도 또 흘렀고 11월이 다가오고요. 점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종목이 뭐 빠질 만한 이유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또 이제 기다리던 분들이 또 매수하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좀 보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7만 원 이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시그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초병 들어가 있는 거야. 뭐 그건 신경 안 쓰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초병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물량 크지 않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잡아줄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지난번에도 바닥으로 찍고 올라오기 시작한 게 6만 원 어디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잡힐 것이다 라고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1차적인 파형은 생겼고 2차 파형은 생겼고 뭐 요거지 뭐 다른 거 뭐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뭐 겨울철 되면 춥고 그럼 뭐 따뜻한 옷 입어야 되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운동 삼아서 저는 아침에 그 좀 자전거를 좀 탈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손이 좀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하나 사야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또 따뜻한 옷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제가 어제 4680 배터리 관련돼서 매수 시그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TCCT라고 동원 시스템즈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동원 시스템즈 했는데 오늘 제가 이게 그 차트를 뜨는 그 시그점으로 기록하니까 동원 시스템은 2.55%, TCCT이 좀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동원 시스템즈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TCCT 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는 거니 오늘만 잠깐 이야기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세요. 자, 221, 121, 61 이 라인 윗단에서 지금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트레이딩 바이야. 트레이딩 셀도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전적으로 이 부분을 팔로우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트레이딩 바이 개념으로 진행을 한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오후 중에 장중에 시그널 안 좋으면 말입니다. 던져버릴 거예요.
달리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은 장이 지금 스펙을 아까 보셨잖아요. 상단과 하단 포지션이 되게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같은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정말 재미없는 장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널뛰기 장이죠. 예, 동종목 같은 경우 저는 55,000원 정도 레벨이 맥스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셨다 생각하면 이 정도 타겟으로 좀 잡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트레이딩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좀 빨리 들어온 것 뿐이죠. 어쨌든 12월 모멘텀도 있는데 테슬라가 오늘 실적이 잘 나온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트레이딩 차원으로 접근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이후부터는 팔로우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이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에서는 뭐 TC 스틸을 훨씬 더 그 전문가들이란 분들께서 이야기를 더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시중에서 관심을 많이 더 받았던 것들이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여담으로 좀 읽으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정도 36,000원짜리 5,000원대 가면 더 내려갈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부터 또 평단 조절 오늘 한 번 정도 더 들어가 보면 꽤 많이 낮춰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뭐 내일 또 시그널 보고, 물론 오늘 양봉이 들어와야지 좀 될 텐데, 어떻게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쯤에 한 번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시장 시그널 오전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후장에 한번 더 체크해 보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른 종목도 오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만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